이번에 초등 진로 심리 검사로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진로 흥미 탐색, 네, 검사지라는 용어를 사실 안 쓰려고 이런 용어를 썼던 거였고요. 하여튼 진로 흥미 탐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년용과 고학년용이 있는데 고학년용, 5, 6학년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생을 위한 여러 진로 길라잡이가 몇 종이 있는데 주니어 직업정보, 미래사회 직업, 그 다음에 진로 흥미탐색 저학년용, 진로 흥미탐색 고학년용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현재 커리어넷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니어 직업 정보와 미래사회 직업은 개발되지 한 3, 4년 되었고, 그 다음에 진로 흥미탐색은 작년 말에 개발돼서 올해 초에 보급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일단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흥미탐색이 개발의 어떤 필요성과 목적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적으로는 중등교육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뭐 이제 자유학년제로 지금 확대돼서 중등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특성화고가 예전부터 많이 이제 집중돼서 여러 정책적인 또는 제도적인 또는 예산적으로 많이 후원이 됐었었는데, 지원이 됐었었는데, 초등학교는 사실은 약간 소외되어 있던 측면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던 게 초등교육이었었고, 하지만 지금 이제 진로교육의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라는 게 진로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각 학기나 학년에 진로교육에 좀 집중해서 교과교육과정과 창의적체험활동 운영한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그런 것에 맞춰다 보니까 초등학교 단계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필요로 한다라는 요구가 많이 늘어나 있어서 기존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조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개발에 투입된 비율이 굉장히 적고, 연구진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지만 질적인 저하나 또는 콘텐츠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좀 해야 된다,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로흥미 탐색지입니다. 이게 원래 명칭은 초등 진로심리검사지였는데, 이 검사라는 용어가 초등학생 어릴 때부터 사용이 되면 낙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우려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지만 아무래도 초등을 조금 중학교 학생 이상보다는 수준이 좀 아래다라고 해서 진로 심리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주요 개념은 뭐 흥미와 직업 흥미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흥미 탐색지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홀랜드의 진로 이론입니다. 이 관련한 설명은 더 자세하게 뒤에서 하겠습니다. 진로 흥미 탐색 자세히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들에게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이 현장의 요구를 좀 반영했습니다. 사실 뭐 제 입김도 좀 있었다고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자신의 흥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들 중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고요. 새롭게 개발된 진로 흥미 탐색의 주요 개발 내용은 첫째,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항을 개발하였고, 초등학교 10년 이상 재직한 현재 교원들로 홀랜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진로 흥미 탐색 검사지를 개발을 했고, 초등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용어와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둘째로 프로그램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결과표를 제작했는데,
각 흥미 유형별 특징, 추천 직업, 점수, 해석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체 규준을 제작했는데 일단 이 고학년용은 5, 6학년 4,000명 17개 시도에서 비율 유충 교집을 해서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규준 집단을 삼았습니다. 사용자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흥미 유형을 포함을 했습니다. 커리어나 진로 흥미 탐색, 홀랜드 이론 바탕으로 개발한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이라서 그 6개 흥미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평가 방식에 의한 평정입니다. 흥미는 특정 활동이나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홀랜드 이론이고요. 이 프로그램도 이 흥미 유형 6가지 하위 척도에 제시된 이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흥미를 생각하고 응답하는 자기 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실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20분이면 성인은 한 20분이면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언어 독해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었는데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배경이 될 홀랜드 육각형 모양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대상률 활용 방안은 일단 말씀드린 다시피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을 하고 있고 개인 및 학교, 각종 아동 상담 기관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 실시와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진로 지도 및 상담 지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먼저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선호하는 활동의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기 초 진로 탐색에 대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교과 교육 시 활용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자아 성찰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어떤 종류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하고 또 학생들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흥미를 고려한 직업 탐색과 선택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적합한 상담 및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도구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개별적인 진로 진로나 학부모 상담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진로 및 탐색 프로그램은 홀랜드 이론에 기초해서 학교, 친구, 가정, 여가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6가지 흥미 유형을 측정하는데 그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기 앞서서 홀랜드 이론의 4가지 주요 과정과 그 외에 5가지 부가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랜드 이론의 4가지 주요 과정인데요. 첫째, 사람의 성격은 6가지 유형,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간습형 이 중에서 하나로 분류가 된다. 각 성격 유형은 개인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상호작용의 결과고 이에 따라 개인은 특징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 둘째, 이제 직업 환경에서도 6가지 유형이 그대로 있고 각 환경에는 그 성격 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예를 들어 현실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인 환경 유형을 찾으려고 하고 사회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환경 유형을 찾으려고 한다. 넷째,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결정이 된다.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환경을 안다면 직업 선택, 직업 전환, 직업적 성취, 역량, 교육적 혹은 사회적 행동 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게 주요 과정입니다. 5가지 부가적 과정은 첫째, 육각형 모형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 유형 간 관련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아까 제시한 그림 5-1의 그 육각형 모형에서 보면 현실형은 탐구형이나 관습형과 상대적으로 가깝고 사회형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상대적 거리는 각 유형 간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특정 유형의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변별도가 높다. 흥미 육각형의 크기는 관심 분야의 폭이 넓은지 혹은 좁은지를 나타내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여부는 흥미 유형이 변별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정체성은 한 개인이 가진 인생 목표, 흥미, 관심, 재능 등에 대해 얼마나 안정되고 명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의할 수 있고, 환경의 정체성은 직업, 환경이 얼마나 분명하고 일관적인 조직 목표나 직무, 보상 체계로 갖추고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다. 넷째는 개인은 자신의 유형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할 때 일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성격 유형과 환경 유형 사이의 상관은 거리에 따라 관련성을 나타내는 육각형에 의해 순서화할 수 있다.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특징과 추천 직업을 표로 몇 개 제시를 해주겠는데, 일단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R 유형은 손재주가 있어서 만들기를 잘하고 기계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잘 다룬다 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추천 직업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 거의 대부분 저쪽에 있는 이 R 유형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 유형은 꼼꼼하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 수집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 여러 특징들이 쭉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참 요 유형과 관계가 깊은 것 같더라고요. I 유형과 탐구형과. A 유형은 상상력과 감수성이 풍부해서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어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찾아내어 이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제 쭉 이런 특징과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술 분야 직업들 쭉 추천 직업이 있네요, 그죠? S유형 사회형인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주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 쭉 여러 특징들과 추천 직업이 있습니다. E유형, 진취형은 친구들과 활동을 할 때 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사교적이며 다른 친구들을 설득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한다. 또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여기 추천 직업에 들어갔더라고요. 변호사나. 대통령. 그러지 않을까? 관습형은 C유형인데 어떤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향이 강하고 노트에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꼼꼼한 일을 잘한다. 또 여러 특징들이 쭉 있습니다. 추천 직업으로 딱 보이는 게 공무원, 그죠? 판사 및 검사. GIS 전문가. GIS가 뭐죠? GIS 뭔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GIS가 뭐야? 이게 뭐에 약한 것 같은데? 네. 지리정보, 지오그래피컬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네. 프로그래밍 실시 방법 안내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해 좀 설명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예시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실시는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고 편안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환경에서 하면 좋겠다. 40분 정도 시간을 확보를 하면 충분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경우하고 GPL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경우 두 가지로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실시할 때 오리엔테이션 넷입니다. 일단 칠판에 커리어넷이라고 적어서 학생들이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 풀고 나면 차분히 자리에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하고 끝냅니다. 이건 지필 프로그램 실시할 때 오리엔테이션 예시입니다. 자, 이때는 여기에 뭐가 다르냐면 뭐 설문지 첫 페이지를 펼친다 뭐 이런 게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다는 게 예시 페이지 넘어간다, 뭐 한 장 넘겨본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활용하면 좋겠네요. 결과 확인 방법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시했을 경우, 지필 프로그램 실시했을 경우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시스템상에서 채점으로 이루어지니까 PDF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실 때 쓰시면 되겠고요. 지필 프로그램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뭐 원점수 따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T점수를 찾아야 되고 뭐 그 규진표에서 찾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런 규준표에서 해당하는 원점수에 따라서 T점수를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바쁘신데 이렇게 안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세요. 예. 100분위 점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T점수는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편차가 10의 분포로 어쩌고 사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음 지필 프로그램 채점 예시인데요. 이렇게 지필용 답안지하고 결과표 이렇게 참고해서 점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유형별 T점수 그래프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요. 그래프로 나타난 육각형 모형을 통해서 요거는 예시로 보여준 건 돌출형이죠. 이러한 경우 특정 분야에 높은 흥미를 갖고 있고 높은 흥미를 보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흥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되겠죠. 이 육각형 모양 표입니다. 크게 보여드리는데 큰 정육각형 모양은 모든 분야에 높은 흥미가 있는 경우. 근데 이건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표가 나오고요. 좀 더 소질 한쪽 분야에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작은 육각형 모양은 모든 분야에 낮은 흥미가 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심리검사를 할 때 그 학생이 불완전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채로 했을 경우에 또는 의기소침해 있는 경우 또는 자아정신성이 굉장히 낮은 경우 다시 검사를 사후관리를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야겠죠. 돌출형 모양은 높은 흥미를 보인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지도를 해야겠고 매몰형 모양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낮은 흥미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높은 분야는 확실히 좀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너무 낮은 분야도 그 학생이 에게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과표 해석입니다. 일단 결과표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그램 개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프로그램 활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학교에서 활용하실 때나 하실 때 다른 선생님께 전달하실 때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또는 학생하고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이 자기의 흥미를 발견하고 흥미 유형에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다 라는 걸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결과표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크게 프로그램 결과, 프로그램 소개, 추가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나의 진로 흥미 유형 결과, 나의 주요 흥미 유형과 관련된 특성 및 추천 직업, 나의 흥미 유형과 관련된 학습 방법,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 소개, 폴란드 유형별 흥미 특성, 합리적 진로 선택 과정, 응답의 성실성, 프로그램 후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하면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개발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좀 계속 보완될 예정입니다. 나의 진로 흥미 유형 결과는 주요 진로 흥미 유형 항목에서 1순위와 2순위를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자신의 주요 흥미 유형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폴란드 육각형 모형을 활용해서 학생의 흥미 유형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직업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랑 연관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 추천 직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흥미 유형과 관련된 학습 방법에는 이제 각 흥미 유형에 주로 관찰되는 학습 습관을 기술을 했고, 비교적 약점으로 관찰되는 특성을 보완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부모하고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면 응답의 성실성 항목이 나옵니다. 응답 패턴이라든지 응답 시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결과표에 제시가 돼요. 그래서 해석이 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로 흥미 탐색 결과표는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제가 이따 제 샘플 보여드릴게요. 해석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결과 해석 진행 순서를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는데, 소요 시간은 초등학교니까 40분으로 일단 넣었고요.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에 프로그램에 대해 느낀 점 및 기대하는 점, 학생이 고려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묻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결과표를 제시하고 살펴본 후에 학생에게 점수의 의미와 육각형 모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후 학생의 대표적인 흥미 유형과 추천 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원하는 직업과 흥미 일치도를 파악합니다. 또한 쉽게 나타난 흥미와 낮게 나타나는 흥미 각각의 파악 및 강화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결과 해석 후에 느낀 점을 말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결과 해석 시에 결과표 및 직업사전 같은 걸 준비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사항은 먼저 응답 성실성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결과표에 응답 패턴이나 응답 시간 이상이 있다고 나타나면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프로그램 재실시를 추천을 합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점수 분포의 특징을 확인하는데, 결과표에서 모든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 또는 모든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활용 안내서를 나중에 여기 커리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거기 참고하시고, 이게 그 학생이 불성실하게 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캡처해서 안내 드리는 건데, 활용 안내서 47페이지 FAQ 내용인데,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의 점수가 애들이 다 낮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고려해라. 첫째, 심리 상태가 불안했을 거다. 둘째, 진로 성숙도가 굉장히 낮았을 거다. 셋째,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응답한 경우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실시를 하는 게 좋다 라는 내용과, 또는 결과가 다 높은 경우에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 또는 프로그램 결과를 의식해서 응답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FAQ 내용이 나온 걸 안내 드립니다.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두 개 흥미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평소에 학생으로부터 얻은 정보들과 흥미를 비교하면서 특이한 사항들을 기록해 두고, 또 커리어넷에 뭐 주니어 직업 정보가 있는데 참고해서 학생이 원하는 직업을 택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기본적인 특성 및 특성을 요약 및 정리를 하는데, 평소 학생을 관찰했던 결과나 다른 교사, 부모들로부터 전해들은 특징이 있으면 이를 분석해서 기본적인 특성을 정리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이해하고 학생에게 함께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뭐 해석할 때 라포 형성이 중요한데, 이것은 어떤 상담에 있어서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연계 및 활용 부분인데, 일단은 학습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나 또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석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느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리아셋이라고 하는데, RIAS를 불러서 이 유형별로 관련한 학습 방법을 안내해 주면 되겠습니다. R유형은 체험활동 좋아하고 만들거나 실습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라, 새롭게 시도해 볼 방법은 이런 게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잘 알고 있으면 상담할 때 굉장히 선생님이 편하겠죠. 또 I유형, A유형, S유형, E유형, C유형, 이렇게 관련한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낮은 흥미, 이게 굉장히 평균치를 하이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결과 때문에 학생이나 교사 모두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처치를 해서 재실시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전부 다 낮게 나왔을 때는 이 실시 장소가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외재적 요인이 미쳤는지 잘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재실시를 다시 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학생이 어떤 내재적 원인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잘 처치를 해야겠죠. 낮은 흥미 개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동기 유발하는 사전 사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교육부에서 개발할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지도 몇 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차, 활동지 한 5개에서 6개 정도 개발이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초등 선생님한테 나온 질문이 아니라 중등에서 나온 질문,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심리검사제 할 때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거기다 그 Q&A, FAQ를 만들어냈었는데, 이거를 초등용으로 해석을 해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 실제 상황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